예, 곽성도 의원입니다. 위원장 대표께서 지명하시니까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요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계 게이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운하 선거농단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이 첩보가 어떻게 생산됐냐. 두 번째, 이걸 받아서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황운하가 어떻게 이걸 쓰고 활용했느냐. 세 번째, 다른 데는 이런 수사를 청와대가 하명 수사한 게 더 없느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를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이 2017년 10월경에 경찰청으로 이제 하달했고, 이 첩보가 12월 29일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갖가지 다양한 조사가 돼 있고, 그와 관련된 비위 혐의들이 또 그 속에 상당한 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위가 있는데도 수사팀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경찰을 질책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 상황하고 광범위한 민간인 조사까지 가능한 것은 권력기관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건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이런 내용이라는 취지로 이제 변명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첩보를 만들어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어떤 내용 수사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그 다양한 비위를 첩보를 만들면 청와대는 다시 또 내려보낼 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첩보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특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꾸로 지시해서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다든가 하는 이런 거 외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 첩보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특감반 파견경찰,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통해서 첩보가 이제 경찰청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우선 이 민정비서관실이라는 곳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첫째 없습니다. 감찰 권한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정비서관실은 이런 감찰 권한이 없습니다. 또 감찰 권한이 있다고 하는 특감반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마찬가지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첩보를 어떻게 생산한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되고, 반부패 비서관실에서도 혹시 이제 이게 넘겨받아서 경찰로 이제 내려보냈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 사찰 자료를 추가한 게 아닌지 이거 역시도 지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비서관이 비공식 감찰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같은 민간인 사찰 자료를 생산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팀 운영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될 사항이, 김태호 수사관 증언에 하면은 세월호 포상하고 관련해서 해경 공무원 3명을 민정비서관실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로부터 핸드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찰입니다. 이거 역시 사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 철저하게도 수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청와대 간에 어떤 첩보가 하달돼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서로 주고받았느냐, 이 공문을 울산지검 쪽에서 확인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된 자료는 경찰청에서 경찰청하고 울산청 간에는 10여 차례 이제 문건이 서로 이 수사와 관련된 문건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그러면은 청와대로는 얼마나 보냈느냐, 보고를 뭘 했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이 함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었다고 하고,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김기현 시장 그 관련돼서 그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하는 것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그 처음 이제 드러났습니다. 황운하 울산 경찰청장이 그 경찰 수사팀을 그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송철호 시장하고 그 전에 만났고 하는 이런 자료들은 이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이 정치적인 수사를 이제 황운하 청장이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규명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2014년 송철호 후보 선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했던 유모라는 분과 송철호 후보하고의 후보와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 3인 간의 모임을 주선해 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청 내에. 이분이 나중에 경찰청에서 서장으로 이제 승진하는 이런 뭐 혜택까지 누렸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확인되면은 민주당 공천 받으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되면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를 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까지 포함합니다만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울산에만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를 내렸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남지방경찰청에도 저희들이 그 뭐 정치 공작 아니냐 해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경찰청장이 울산과 경남 지역에만 가서 토착 비리 척결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토착 비리 척결이 바로 이번에 그 김기현 시장 수사 또 마찬가지로 토착 비리 일환으로 이제 했다고 쭉 변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곳 역시 그 양산, 사천 뭐 이런 데서 진행된 수사도 저희들은 청와대의 기획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자료들을 좀 더 확인하고 저희들이 따라가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재수 감찰농단과 관련돼서 지금 감찰을 무마한 게 누구냐, 누가 이렇게 했냐 하는 게 이제 주된 포인트로 지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비리 무마한 주체, 지금 그 경제부시장으로 이 사람을 영전시켜서 부산으로 데려간 사람, 왜 데려갔느냐 하고 관련된 조그마한 단서가 지금 하나 이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산시 블랙체인 특구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당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은 다 배제가 되고 부산시가 유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재수와 이모 삼칠 중에 한 분이라는 이분의 영향력이 더 센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제 의혹을 이런 의혹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본인이 혜택을 준 회사가 관련이 돼 있다 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오후에 특감 회의 때 그때 제가 다시 공개하겠습니다만, 이 배우는 결국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그 비서관 회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민 입시 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 회의를 하면 그 비리가 그 면책이 됩니까? 회의를 하면은 가족들 부부간에 모이고 조민이 모여가 셋이 모여 앉아서 회의하고 나면은 그 입시 부정을 저질러도 다 면책되는 겁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배우까지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과 관련해서는 그 개인회생 신청 전력이 있는 병원장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이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 받는 과정에 그 전에 이제 대출된 걸 신한은행 대출권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대출권을
신모라는 분하고 관련한 이 대출권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제기돼서 이 신모라는 분이 뭐 조건을 걸고 하니까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권력 실세들이 또 여러 사람 동원됐습니다. 이 신모라는 분이 폭로한 데 보면은 양정철, 정재호 국회의원, 그다음에 윤규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은행 1,400억 대출 받게 해주는 과정에 권력 실세들이 전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권력 실세들이 나서서 이 대출을 받게 해주려고 조건을 해결해주고 나중에 대출까지 해준 대출된 이후에도 케어를 해준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고 사실규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게이트가 전부 누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전부 청와대 인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청와대에 대해서 범죄 집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병헌 수석, 정무수석 재판받고 있죠. 그 다음 민정수석실 모든 라인들이 지금 전체 라인이 다 지금 수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부에서 했던 인사수석 비서관실, 인사수석은 뭐 조사 안 받았습니다만 그 밑에 비서관이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인배 정무비서관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처리됐습니다. 김부겸 대변인 기억하시죠? 이 정권의 청와대 라인이 전부 범죄와 연루됐거나 범죄로 조사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딸 해외 도피시켰지 않습니까? 왜 도피시켰는지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안 밝혀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지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왜 도피했느냐, 이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도피했는지 이것도 지금 밝혀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의 범죄 집단까지 이르게 된 이 청와대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을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하나하나 해 들어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